245페이지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자, 1번 국장은 주택가 상순이 물가 상한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거래 등과 지역 주택 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일행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거정책 심의, 주택을 갖다 주거 그러거든요. 주거정책 심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할 수 있다. 1번의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이게 시험 문제야. 국장이냐 시도냐. 누구라고? 국장. 그 밑에 보면 그 지금 박스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요. 1번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몇 프로요? 10%. 이런 부분은 지금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런 내용들은 한 4월달 정도 가가지고 지금 볼 만큼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이제 무시해야 되고 2번 보면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할 때는 미리 시도 의견 드려야 된다.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2번에 신경 써야 됩니다. 3번은 몰라도 아무 의미 없어요. 국장이 지정했으면 자기 혼자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알아야죠. 그러면 국장, 국가는 어디에 따진다고? 관보에다. 지자체는 어디에다? 공고에다. 그러니까 국장은 당연히 지정했으면 관보에 공고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한테 통보합니다.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시군구청장은 사업주체하에금 입주자 모집할 때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4번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주거정책 심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해야 된다. 지정권자 누구고? 국장이고 해제자 누구고? 국장이고 지정을 하든 해제를 하든 심의는 나중에 상식입니다. 상식. 지정을 하든 해제를 하든 심의는 상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된 지역의 시도 시군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 후 해당 지역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는 국장에게 지정 해제 요청할 수 있다. 누가 누구한테요? 시도 시군구가 국장한테. 이런 데서 함정 쓰면 시도 시군구를 주민이 해제 요청할 수 있다? 그건 안 되지. 시도 시군구가 국장한테 해제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7번. 해제 요청받은 국장은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뭘 해야 돼요? 심의. 주거정책 심의 거쳐가지고 며칠 내? 40일 내. 40일 내 가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니까 첫 번째 지정권자 누구냐? 국장이다. 두 번째, 시도 의견 듣고 심의는 나중에 상식이 돼. 심의는 상식. 국장은 시도 의견 듣고 주거정책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자,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시도 시군구가 국장한테 해제 요청하며 며칠 내 가부 결정 40일 그렇게 알아놓고요. 넘어갑시다. 이제 넘어가면 3번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게 쉬운 문제요. 방금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누구라고요? 국장. 투기 과열지구 누굽니까? 국장 또는 시도입니다. 국장 또는 시도.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누군가 자꾸 물어보는 거야. 국장 또는 시도. 그래서 지정기준 보게 되면 지정기준 주택가 상승이 물가 상승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될 경우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 가격, 보급률, 주택 공급 계획 등을 고려해서 지정하는데 그 기준도 4월 달쯤에는 봐야 돼요. 그때 가면 그런 거 암기한다고. 그 다음에 자 3번 지정 해제 통보인데 국장이 지정할 때 하여튼 누가 하든 간에 심의는 하는 거예요. 심의는 상식이고 심의는 상식인데 그 1번, 2번이 답으로 잘 나오는데 이게 봐봐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 지정권자 누구라고요? 국장하고 누구? 시도입니다. 시도. 그러면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들어요. 시도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하고 협의합니다. 협의.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함정 아주 이 부분 같다.
국장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해제할 때는 시, 군, 구 의견 듣는다. O냐 X냐? X다. 다시 국장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할 때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해제할 때 국장의 의견 듣는다. O냐 X냐? 그것도 X다. 문제를 그렇게 만든다고.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뭐 한다? 협의한다. 그런 부분 좀 잘 잡아놔야 돼요. 4번 지정해제 그런 의미가 없죠. 지정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직접 해제하고 그 다음에 5번 해제 요청도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런 게 있죠. 분양가 상한제 누가 지정했다고? 국장이. 누가 요청한다고? 밑에 있는 시도하고 시군과 해제 요청. 며칠 내 가부 결정? 40일. 그러면 투기관련 국장이 지정했다 그러면 누가? 밑에 있는 시도하고 시군구청장이 해제 요청. 며칠 내 가부 결정? 40일. 시도가 지정했는데 그럼 누가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해제 요청. 며칠? 40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답은 얘가 답이에요. 그러면서 6번 타당 선검토인데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이거 계속 전체할까요? 해제할까요? 재검토가 없거든요. 근데 투기과열지구는 1년마다 재검토해요. 투기과열지구는 1년마다 재검토한다. 국장은 1년마다. 원래 재검토는 몇 년이요? 공법에서 재검토는? 몇 년이면 강사님들 한다? 5년. 10년은 옛날 얘기고. 옛날에 10년하고 지금은 5년하고 5년이면 완전 바뀐다고. 그러니까 재검토 몇 년인데? 5년인데.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 재검토 몇 년이냐? 1년이다. 그리고 효과해가지고 분양권의 전매금지죠. 분양권의 전매금지. 투기과열지구하고 이제 전매제한인데 이 전매제한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지금 이게 지금 입문과제니까 전매제한이 빠져있는데 전매제한의 대상은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가는 투기과열지구 안에 지위입니다. 지위, 분양권. 지금 그게 지금 지정효과 그거답니까? 지정효과 해가지고 효과 뭐 나왔어요? 분양권 전매금지 나오잖아요. 투기과열지구 안에 지위. 두 번째 이제 지정지역이라고 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도 있고 과열되는 지역도 있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과열되면 거기를 우리가 과열지구라 지정해야 되고 너무나 과열되면 여기를 과열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좀 찬물을 끼얹어서 두제를 가해서 좀 진정시켜야 되고 너무나 위축이 되면 좀 불을 지펴서 얘를 갖다 좀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과열지역이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투기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배웁니다. 과열지역 안에 뭐도 지위도 전매제한을 받게 돼요. 나중에 배우게 되고. 또 지금 분양가 상한제 배웠죠.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하고 지위가 전매제한 받아요. 네 번째 민간 택지입니다.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하고 지위 이 네 가지가 전매제한 받는 거예요. 그럼 책에는 안 나왔지만 투기과열지구 안에 지위, 분양권 과열지구 안에 지위, 분양권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하고 지위 민간 택지의 주택하고 지위 이렇게 네 가지 배우는데 네 가지가 이제 전매 제한을 받는데 우리가 이 지위가 전부 다 뭐라고요? 지위를 보고 뭘 한다? 분양권이 한다. 그럼 분양권이 언제 생기는가? 언제부터 전매 제한을 받느냐 그걸 하려면 분양권이 언제 생기는가? 예를 들어서 자 현대건설이 자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한다고 아파트 분양 공고를 냅니다. 분양 공고 딱 내면 갑이 보고 분양 신청 청약하죠. 청약하면 그다음 뭐 해야 돼 이제 뽑기 추첨해가지고 갑이 당첨이 돼서 당첨이 되면 갑은 분양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첨이 됐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을 쓰면 비로소 뭐가 생겨요? 분양권이 생겨.
당첨만 쓰면 뭐 되겠어? 당첨권. 그러고 계약을 체결하면 비로소 뭐가 된다? 계약을 체결하면 분양권. 그럼 언제부터 막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 전매제한은 최초 공급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써야 되니까 최초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최초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해가지고 몇 년 범위 내에서 10년이야, 10년.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 기간 동안 지위도 제한되고 주택도 전매가 제한되고. 이 기간 동안 뭐 하지 마라? 전매하지 마라. 전매하지 말라는데 뭐는 되냐 그러면 모든 법이 다 막더라도 뭐를 안 막아요? 상속을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상속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속을 막으면 눈 감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은 예외다. 그럼 이 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전매하는데 대령이 정하는 기간은 나중에 배우게 되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암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걸 암기 못하면 나중에 포기할 것이고 문제만 나오면 어쩐다? 888로 찍으면 된다. 나중에 888 전법 알려줄 테니까 거기 배워서 찍고 이 기간 동안 뭘 하지 마라? 전매를 하지 말았는데 전매 제한 전매하지 말았는데 예외적으로 단 해가지고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한 해가지고 1번부터 7번까지 쫙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으면 전매가 되냐 그러면 첫 번째 세대 구성원 전원이 근무, 생업, 질병치료, 기타 등등 전부 다 다른 도시로 이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으로 대구로 이사가면 된다고. 누가? 전원이. 다른 도시로 이사가면 되는데 어디로 가면 안 되냐?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천 가면 인정 안 해줘. 대구로 가면 인정해줘. 그것은. 두 번째, 세대 구성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것은 인정해줘. 세 번째, 세대 구성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한다 이러면 인정해. 그럼 전매가 된다고. 네 번째, 이혼해가지고 배우자한테 위자료 주는 거. 그것은 인정해줘. 다섯 번째, 이렇게 갑이 이렇게 주택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도로 설치한다. 비켜라. 어찌하죠? 나가야죠. 자기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제공했어요. 공공사업용 제공하고 얘는 뭐 받았냐 그러면 이주 대책용으로 받은 거. 그것은 전매를 인정해줘요. 여섯 번째, 이 주택을 받은 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가지고 그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나가면 이거는 인정이 돼. 일곱 번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데 일부 증여할 때 이때는 인정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전매자. 일국가의 사유가 아니고 뭐 하지 말라고? 전매하지 마라. 그럼 일국가의 사유 중에 답될 수 있는 것은 전원이라고 일부라고요? 전원이. 어디로 가는데? 다른 도시 가는데. 어디로 가면 안 된다? 수도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1번에 함정 두 개 있는 거예요. 전부냐 일부냐 그걸 보는 거예요. 수도권 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도 전부냐 일부냐 이걸 보는 거예요. 전부가. 세 번째 어쩐다? 전부가로 전부. 몇 년 이상 가라 하려면 2년 이상. 아예 해외 이민 가든가 이주하든가 아니면 2년 이상 해외 체류. 그리고 배우자한테 증여는 일부 증여, 전부 증여, 일부 증여. 그러니까 답은 얘들이 답 나온다고. 그 중에 하나가 싹 바뀔 때 이거 바른 얘기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뭐 하지 마라? 전매하지 마라 그러는데 7가지 사유가 있으면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7가지 사유 있으면 전매할 수 있는데 전매할 때는 그냥 전매하지 말고 이걸 갖다가 지위를 전매할 것이냐 주택을 전매할 것이냐 판단해 가지고 지위는 뭐라고? 분양권. 지위는 뭐라고? 분양권. 분양권 상태에서 지금 갑이 지금 뭐 받았어요? 분양 받았죠. 건설사는 누구라고? 현대죠. 그러면 현대는 계속 공사를 하겠지 안 하겠어요? 하겠죠. 얘가
계약 체결하고 언제 주택이 되는 거예요? 계약 체결하고 공사 끝나면 현대는 뭘 받아요? 중고검사 받죠? 사용검사 받죠? 사용검사 받았으면 현대 이름으로 사업주체 이름으로 뭐 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분양받은 자, 수분양자 누구라고? 입주자. 갑 앞으로 뭐 한다? 소유권 뭐 해야 돼요?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분양권이 아니고 뭐예요? 주택이요, 주택. 그러면 이전 등기 할 때까지는 현대가 그 현장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집이 분양권을 팔고 싶으면 그 현장에 누구는 있다? 건설회사, 현대. 사업주체가 있으니까 어쩐다? 사업주체 찾아가서 동의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는 갑이 어쩌다 분양받았다. 갑이 분양받은 거 누구한테 판다? 을한테 판다. 누구를 통해서 판다? 중간에 뭐가 있으니까? 우리가 있으니까. 중개업체 통해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얘하고 얘 손잡고 어디 간다? 현대 찾아가 가지고 이제 명의 변경 시켜줘, 우리가. 이러면 되는데 이게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이다. 주택이다 그러면 갑이 자기 앞으로 뭐 해갔어요? 소유권 인정해 갔죠? 현대가 그 현장에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대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금강산 가 있어요. 금강산에 봉우리 몇 개 있어요? 108개? 22,000개? 세상에 여기 전부 다 연변적입니까? 조선족?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금강산 찾아가고 봉우리 몇 개라고? 근데 현대가 지금 4974번째 봉우리 가서 공사하고 있다고. 여기 가가지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주택을 갖다가 이 지위를 팔고 싶으면 누구 동의받으라고? 현대 동의받았는데 주택을 팔고 싶으면 현대가 지금 어디 있냐고 찾으러 갈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것도 동의받고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주택이면 누구 동의받냐 그러면 전국 어디 가든 간에 국가는 있으니까 국가 이러지 말고 누구? 토지주택공사 동의받고 파는 거예요. 주택이면. 토지주택공사 동의받고 팔아야 되는데 이 주택을 이번에 건설한 자가 현대가 아니고 SH공사는 어디예요? SH공사는 어디 공사요? 서울이지, 서울. 이걸 어디라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서울에서는 LH보다 서울시 공사 훨씬 더 많이 하는 게 서울에서는. 서울 시민이 아니구만. 네. 오, 또 자신있게 말하네. 남양주 시민. 서울에서는 SH공사니까 그러면 SH공사는 금강산 가서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는 어디에서만? 서울에만 와서. 얘는 서울만 있는 거야, 서울만. 그러니까 항상 이 지방공사가 건설했으면 지방공사는 항상 어디에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으니까. 그때는 어떤다? 지방공사 동의받고 팔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전매 제한기간 내 전매할 수 있는 사유가 7가지 사유가 있는데 지위를 전매하려면 누구 동의받고? 사업주체. 주택을 갖다 전매하려면 사업주체가 없으니까 떠나갔으니까 토지주택공사 동의받는데 그 주택을 공급한 자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동의받고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전매 제한이요. 하지 마라 그랬는데 했어요. 하지 마라 그랬는데 했다. 위반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지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환매해 갑니다. 사업주체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체가 다시 사들인 거예요. 지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환매한데 얼마 주고 환매하냐 그러면 처음에 갑이 계약했을 때는 계약금 있겠죠. 계약금 거기에다가 이제 중도금 1차, 2차, 3차 들어가겠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입주금이라고. 입주금 플러스 은행권에서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 플러스 피 이만큼 주고 삽니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피 빼야지. 피는 없지. 피 준 게 어디 있겠어요? 입주금 플러스 이자만 주고 사업주체가 다시 사드는 거요. 입주금 플러스 이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이걸 보고 매입 비용 그래요. 매입 비용인데 우리 지금이 올해 시험이 내년 시험이 몇 회요? 20?
구해줘. 27회 때 매입 비용을 갖다가 매입 비용을 갖다가 전매 대금 지급하고 산다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전매 대금은 입주금에다 뭐 했어요? 피 얹었지 피. 그건 전매 대금 팔아먹는 금액. 전매 대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매입 비용. 입주금 플러스 이자를 보고 매입 비용. 이게 전매 제한을 그런 사인데 이 부분도 매년 한 문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매년 한 문제. 전매 제한도 매년 한 문제. 자, 247페이지 보면 이제 주택 건설 자금입니다. 주택 건설 자금. 이제 먼저 주택 상환사채인데 주택 상환사채는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투자할 겁니까? 주식에다 투자할 겁니까? 주식에 투자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나오는 사채. 주식에 투자할 거냐? 사채에 투자할 거냐?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어디로 가야 되고? 주식. 안전빵 이런 사람 보러 가야 되고? 사채. 얘는 뭐 준다? 불확정이지만 그 회사가 영업이익이 많으면 뭐 주고? 배당을 주고. 손실이 나더라도 확정된 뭐를 준다? 이자 준다. 이자 줬다 만기된 뭐 받는다? 원금 받는다. 이게 원래 사채인데 여기 말하는 주택 상환사채는 만기되면 원금 이자가 아니고 주택으로 돌려주는 사채. 그게 주택 상환사채. 주택 상환사채. 자, 주택 상환사채. 자, 1번 보게 되면 누가 발행하냐?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인데.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자, 토지공사가 주택 상환사채 발행하고 망하면 어쩔까요? 부도나면?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뭘 고민해요. 토지공사가 주택 상환사채 발행해서 내가 샀어요. 근데 토지공사 망하면 어쩌죠? 한마디 하지 뭐라고? 안 망하지. 왜 안 망해요? 국가가 만들었으니까. 이거 망하려면 진작에 망했어요, 얘는. 이자 얼마라고 하루에 뭐 100억 나간다고. 어마어마하게. 망하려면 진작 망합니까? 안 망해요. 누가 만들었으니까? 국가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등록사업자가 뭐라고? 연간 얼마 이상? 20만. 그럼 국토부에 등록한다니까? 일반 건설회사. 망해, 안 망해? 툭하면 망하지. 근데 등록사업자 발행하고 망하면 어쩌? 부도나면 어쩌? 뭐 어쩌고 휴지지. 그럼 불안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누군가 뒤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이란 말이 나오지, 보증. 그러니까 토지공사는 관계없지만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평가의 기술 인력 등이 대행이 정하는 조건, 박스가 정하는 조건을 갖춰야 돼요. 자본금 얼마 되고 5억 이상 되고 건설업 등록했어야 되고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이 300수 이상 되고 이런 식으로 일정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된다? 보증. 책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발행자는 누구?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인데 등록사업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지급보증.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이 있어야만 발행할 수가 있다. 5억 3년 300세대.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보증이 중요해요. 보증이. 2번 발행승인입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하고자 할 때는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누구 승인 받습니까? 국장 승인 받습니까? 기재부 장관의 승인 받습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누구 승인? 국장 승인. 발행 방법은 액면 또는 할인 발행입니다. 액면 또는 할인 발행. 액면가를 발행할 수도 있고 좀 싸게 할인 발행할 수도 있고 기명증권입니다. 기명증권. 가루 안에 뭐 안 돼? 양도 안 돼. 양도 안 돼요. 이거 양도하다 걸리면 3년 3천 처벌받아요. 양도하다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명의 변경이죠. 사치를 취득한 자. 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취득한 자가 왜 나옵니까? 공법에서 부동산법 안 돼가 뭐예요? 하지마 금지지. 공법상 금지는 100% 상대 금지야. 절대 금지가 아니야. 안 돼 해놓고 단 이러면 된다. 그러니까 금지 안 돼 해놓고 단 이름은 허용해. 이름 허용해가지고 나중에 4가지 배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쩔 때 허용하냐?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도시로 이민 가는 거야. 그 건설자가 호주 이민 가면 호주 가서 따라가서 집 저주갈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세대 구성원이 전부 다 다른 도시로 이사 가면 그런 팔 수가 있어요. 세대 구성원 전원이 상속반 주택 이사 가면
아까 얘기했던 말하고 비슷한 말이 나온다고. 그러면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주택 상환사채 사가지고 누구한테? 나 해외 이민 간다니까? 누구한테 팔았다? 을한테 팔았다. 근데 문제는 이 주택 상환사채는 갑 1하고 이름이 나온다고. 근데 을이 사가지고 지가 들고 다니면 자기 거를 인정받아 못 받아요? 못 받지. 빨리 어쩌지? 을 1하고 바꿔야지. 증권번호 몇 번이요? 1번이요. 발행회사 가면 이게 장부 원부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지. 번호 1번 누구 거다? 갑. 이제 갑이 아니 뭐지? 을이지. 그리고 뭐가 나오지? 을 주소가 나와야지. 그래야 자기 거라고 권리 주장할 수가 있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명의 변경은 사채를 취득한 자는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재를 하고 발행회사 가면 원부 있으니까 거기다 취득자 주소 성명 쓰고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주택 상환사채 효력인데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는 등록이 말소된 때라도 그가 이미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는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럴 줄 알고 아까 뭐 받았다고? 지급 보증 받았다고.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사채는 무효다 이러면 안 되고 사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사채 발행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앞전에 그런 거 했죠. 뭐뭐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저 법 그런 얘기 했죠. 이 법은 뭐고 저 법은 뭐라고? 뭐뭐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저 법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을 때 이 법은 뭐고 저 법은 뭐다? 이 법의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쓰고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저 법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 법이 우선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이 뭐고? 그새 또 다 뭐죠? 무엇에 대해서 이 법 규정 이외에는 저 법을 갖다가 저 법 규정 이렇게 저 법 규정 준용한다 이런 게 해봤잖아요. 뭐뭐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쓰고 이 법이 없으면 저 법 쓰라. 이 법에 있으면 이 법을 먼저 쓰라. 이 법을 먼저. 없으면 저 법을 쓰라. 있으면 이 법을 먼저 쓰라. 얘가 뭐고? 특별법이고 얘가 뭐라고? 일반법이라고. 일반법. 그 관계가 지금 사채, 채권 발행에 대한 일반법 무슨 법이라고? 상법. 주택상환사채는 무슨 법에서 발행하니까? 주택법 발행하니까. 주택법이 뭐가 되고? 특별법이 되고. 그러니까 이 법의 규정이 있으면 주택법의 규정이 있으면 주택법을 쓰고 주택법의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쓰라고? 상법 쓰라고. 이런 게 말을 살짝 돌려서 나와요.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이 법보다 상법을 우선 적용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 법이 특별법이니까 이 법을 먼저 쓰고 이 법이 없는 건 어쩐다? 일반법이 상법 쓴다 이 얘기입니다. 6번 상환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다죠.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시까지가 3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양도 중도 해약할 수 없다 그랬는데 부득이한 아까 얘기했죠. 어쩐다고? 해외 이주. 전원이 해외 이주. 전원이 다른 도시 이사 갔을 때, 전원이 상속주 때 이사 갔을 때 그런 때는 됩니다. 이게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주택상환사채. 그렇게 하고 이제 알고 누가 샥 지워버렸는데 이제 마지막 뭐만 설명 안 했냐 그러면 공급질서 결항금지요. 주택 공급질서 결항금지. 통장 다 있어요 없어요? 청약통장? 청약통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있다고 해야지. 없어도. 없어도 있다고 해야지. 있다 그래야지. 있다. 통장 팔아요 팔지 말아요? 팔지 마라. 근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 더 있다고. 얘기를 안 나왔지만 그 뭐가 있냐 그러면 이 법에서 이 법은 주택법. 이 법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을 여기서 공급 뭐라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에 대해서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양도 또 양수 또 알선 양도, 양수, 알선은 그냥 광고 네 가지.
이 법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네 개 하자지 마라. 그래도 두 가지는 해도 괜찮다. 허용되는 거 두 가지. 상식적으로 뭐는 되겠어요? 눈은 감아야 돼요. 눈은 감아야 돼요. 뭐는 된다고? 상속은. 상속은 어디 있는 상속은? 상속하고 뭐는 되냐? 저당은 된다. 저당. 하지 말아 네 개. 양도, 양수, 알선, 강거. 해도 괜찮다. 그게 뭐라고? 상속, 저당. 상속, 저당. 그러면 증서나 지위에는 뭐가 있을까? 증서나 지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증서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 법에서 하나만 말해봐요. 나는 이거 내가 이 증서 가지고 있으면 집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지위면 집 받을 수 있다. 지금 몇 개 배웠는데. 아무거나 하나. 조합원지 좋아요. 주택조합 조합원이에요. 조합원. 주택조합원의 조합원의 지위 양도, 양수, 알선, 강구 안 돼. 하다 걸립니까? 3년 3천. 또 없어도 있다고 우기라겠죠 뭐. 예, 청약통장,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통장. 방금 전에 하나 했는데 주식에 투자할래요? 여기에 투자할래요? 사채. 뭐가 있다고? 주택 상환 사채. 이거 가지고 있으면 집 받을 수 있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갑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열심히 집 짓고 잘 살고 있는데 뭐 한다고? 서울시에서 자 도로 만듭니다. 공원 만듭니다. 나가세요. 못 나가. 못 나가기는 어쩐다 얘는 수용하는데 그냥 보냅니까? 아니요. 뭐 줍니까? 보상금 주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얘는 나중에 뭘 만들어야 돼요? 이주 대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주 대책 주로 뭘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게 되면 SH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 가지고 면적이 작다 그러면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서울은 임대주택 들어간 것도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 그러면 무슨 주택? 분양주택. 작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뭘 준다? 권리 준다. 권리. 이런 권리를 보고 우리 뭐라 한다? 딱지란다. 딱지.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몇 동, 몇 호 들어간다는 게 확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딱지? 입주 딱지.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분명히 있는데 어디 들어간다고 확정이 안 되는 그걸 보고 무슨 딱지? 물딱지예요. 물딱지. 물딱지란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맨날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 와서 그래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 물딱지 많이 들어보는데 이거 나중에 하여튼 물딱지는 자 갑이 여기에다가 집 가지고 있어요. 뭐 합니까? 재개발합니다. 뭐 합니까? 재건축합니다. 얘 조합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조합원에 지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얘는 확실하게 들어간다는 권리가 있어요? 없죠? 있죠. 확실하게 들어갈 권리가 있는데 몇 동 몇 호 들어가요? 모르지 그것은. 통호수 추첨되기 전까지 얘 딱지는 뭐라고요? 물딱지. 그럼 뭐 물딱지요? 확실하게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라고 확정이 안 돼. 그걸 보고 물딱지. 그래서 네 번째 나중에 이제 그래서 각종 딱지 배운다. 딱지. 물딱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들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공공사업 시행이라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양도, 양수, 알선, 광고 하지 마라. 뭐는 괜찮다? 상속, 저당 괜찮다. 그러면서 하지 마 그랬는데 우리는 꼭 해야죠. 하지 말라는 거 해야 돈 되거든요. 하는 거예요. 위반해가지고 적발이 됐습니다. 오늘 뉴스 보면 크게 나왔어요. 다산 신도시 하지 말라 했는데 걸려가지고 어쩐다고? 대부분 그 전에는 벌금으로 끝났는데 이번은 어쩐다고? 전부 다 계약 해지다. 피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5천 주고 샀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봐봐요. 뉴스 크게 나오고 있어요. 위반했다 그러면 자 위반 이제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주택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 내가 지위.
지위를 팔아먹었다고 걸렸다고. 그 지위는 무효로 무효. 지위는 무효로. 두 번째, 내가 적발이 안 돼가지고 겸허히 빠져나가서 계약서 썼어요. 계약서 썼어요. 지금 이 단계에서 지금 걸렸어요.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적발되면 어쩐다? 네 계약 의무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무효시켜버리면 그때 공급 계약 쓴 게 전부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무효시켜야 되니까 계약은 어쩐다?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계약 쓴 상태에 적발이 안 되고 나는 또 샥 빠져가지고 누구처럼 쏙 빠져가지고 잘 살다가 나중에 살다가 걸린 사람이 있어요. 전수조사 해버리면 한 명 한 명 다 조사하면 나중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입주가 끝난 상태에서 입주가 끝난 상태에서 걸렸다 그러면 그때는 어쩐답니까? 입주가 끝났으면 주택이 주택. 그 주택 어쩐다? 사업주체가 환매 다시 사들여요. 다시 사들인다고. 그리고 어쩐다? 나가세요 뭡니까? 퇴거 명령. 그리고 나가면 뒤통수에 한마디 하는 겨. 너는 앞으로 10년 동안 들어오지 마라. 무슨 얘기냐? 이런 자들은 10년 이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해요. 10년 이내 자격 제한하고, 그리고 끝나면 안 되죠. 3-3 그래요. 3-3이 뭡니까? 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주 단순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은근히 출제가 잘 돼요.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게 되면 주택법 내용이 끝나고 248페이지 가게 되면 입문과정이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리모델링 없어요. 리모델링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 그때 가서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큰 내용들이 주택법은 주로 이런 내용들이 되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250페이지 가면 이제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농지법에 관한 사항인데, 농지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제1장 그러면 또 총설해가지고 농지법을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제2장 농지 소유해가지고 농지 소유에서는 농지 소유 제한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농지는 누가 소유하냐 이런 말이 있어요. 두 번째, 얼마만큼 소유하냐 해가지고 소유 상하이라는 제도. 세 번째, 농지를 취득할 때는 네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 국가 심사예요. 심사에도 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줘요. 그걸 줄여서 우리가 농취증. 네 번째, 그렇게 해서 농지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자가 농업 경영에 이용을 안 하네? 농사 안 짓는다 그러면 그 농지 팔아. 농지 처분. 네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지 이용인데, 이용 파트에서 뭐를 배웠냐 그러면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 안 한다 그러면 시군구청장 비켜! 내가 대신할 테니까. 대리 경작 이런 제도도 있어요. 또 뭐가 있냐? 열심히 원래 농지는 누가 소유하냐?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요. 실제로 농사 질 사람 어쩐다고? 농지 소유하라고. 농사 안 질 사람 어쩌지 말라고? 소유하지 말라고 이거예요. 근데 열심히 농사 짓다가 군대 가버리면 그럴 수 있잖아요. 농사 짓다가 내가 이번에 군수 출마해서 당선돼 버리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빌려줘야 돼요. 돈 받고 빌려줘야 돼요. 그냥 빌려줘야 돼요. 내 맘이에요. 돈 받고 빌려주면 뭐라 그래요? 임대차. 안 받고 빌려주면 사용대차. 임대차 등 이런 제도 있어요. 네 번째 이제 농지에 보존해가지고 농지는 농업 진흥 지역이다. 혹시 절대농지라는 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절대농지 안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야 그러면? 못 들어봤어요? 상대농지는? 못 들어봤나요?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우와, 완전 신세대인데요? 들어봤어요? 의아한데?
옛날에는 절대 농지 그러는데 절대 농지라는 제도가 없어지면서 똑같진 않아요. 비슷한 게 농업진흥제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되고, 그리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쓴 걸 보고 농지전용이에요. 농지전. 내용이 많아요, 작아요? 별거 아닙니까? 근데 농지법이 몇 문제 나오냐 그러면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열심히 하게 되면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보게 되면 자 250페이지 농지입니다. 그 농지법 책에도 설명했고 농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농지가 뭘까요? 그러면 농사짓는 땅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사짓는 땅 그러지 말고 농지란 농지법 적용 대상인 토지. 개념부터 농지는 농사짓는 땅 이러지 말고 농지법 적용 대상인 토지. 어떤 토지에다 농지법을 적용할까? 그게 농지입니다. 그럼 어떤 땅이 농지입니까? 자, 첫 번째 농지란 전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은 기본이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현상이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예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예요, 농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지가 뭐라고? 농지다고. 그럼 밑에 보게 되면 다년생 식물이 뭔가 나왔죠? 다년생은 1년이 아니고 2년 이상 가는 게 다년 아닙니까? 다년, 2년 이상. 그래서 목초, 종묘, 인삼, 약토, 잔디, 전류, 묘목, 과수, 뽕나무, 율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의 식용 또는 약을 이용되는 식물, 적용 또는 관산식물과 묘목, 관련해 적용 목적 식장을 지어야 된다. 적용수나 관상수가 많이 있으면 그건 뭐라고? 농지라고. 수업 끝나고 어디 가요? 집에 가야지. 집이 어디요? 아파트. 아파트 단지에 적용수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그럼 아파트는 농지네? 어쩐다고? 그거는 빼고. 가루에는 그런 얘기요. 공원에 적용수, 관상수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근다고 공원이 농지냐?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적용 목적 식재 제외, 그런 뭡니까? 판매. 팔라고 적용수, 관상수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런 땅도 뭐라고? 다년생 식물 재배지라고 해서는 농지법 적용하겠다 이 얘기요. 그 다년생 식물 위에 계량 시설 부지해 가지고 유지, 수로, 배수 시설 등이 있죠. 고정식원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농막, 간이 태비장 등 부속 시설 등의 생산시설 부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농지에는 우리가 농지 그러면 크게 몇 가지냐? 네 가지. 전답 과수는 기본이고 첫 번째 어떤다? 농작물 경작하면 농지다. 두 번째 다년생이요. 다년생 식물 재배하면 농지다. 세 번째가 이런 토지에 계량시설 부지해 가지고 수로 농로 제방 그래요. 네 번째가 이런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해 가지고 고정지원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농막, 간이 저온 저장고, 간이 태비장, 액체비료 저장소 잔뜩 있다. 그런 게 농지라고. 여기는 뭐도 들어간다고? 축사도 농지다고. 축사도. 우리가 차 타고 다니다면 논 한가운데 축사가 은근히 있죠. 저 논 한가운데 어떻게 축사를 지었을까? 그 축사가 뭐예요? 농지예요. 농지. 대지가 아니고 농지. 이렇게 바라본다고. 그래서 농지는 크게 네 가지. 첫 번째 농작물 경작하는 토지. 두 번째 다년생 식물 재배지. 세 번째 이러한 토지에 계량시설 부지해 가지고 수로 농로 제방. 네 번째 이러한 토지에다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해 가지고 고정식원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농막, 간이, 저온 저장고, 사과 저장 창고, 배추 저장 창고, 간이, 액체, 비료, 저장소, 그런 땅이 전부 다 뭐라고? 농지예요, 농지. 그런 땅은 농지법 적용받는다. 그럼 옆에 딱 가면 이제 제외. 그래도 농지가 아니다. 1번. 공간정보법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연선 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된 3년 미만인 토지.
전답 과선이 아닌데 농작물 경작한다. 다연산식물 재배하자. 이게 농지가 되려면 계속해서 3년 이상 하면 농지예요. 계속해서 3년 미만 했으면 그런 농지가 아니라고. 두 번째, 지목이 임야. 임야하면 산입니까? 논입니까? 산이지. 산지 전용 허가 받지 않고 다년생 식물 재배한다. 불법으로 개간해서 농사지면 그 농지 아니에요. 옛날에는 임야를 모르게 개간해가지고 불질러서 개간해가지고 3년 이상 농사지면 농지를 가졌다고. 앞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산지 전용 허가 받아가지고 농사지면 농지다. 적법하게 하지 않는다. 불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산이 농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초지법에 조정된 초지는 뭐지? 초지지. 양떼 목장 그런 거 있죠? 초지법 적용해야지 농지법 적용 안 하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농지에 해당하는 게 4개 있고 아닌 게 3개 있어요. 아닌 거 하나, 지목이 전답 과선이 아닌 토지에서 계속해서 몇 년 미만? 3년 미만. 둘, 임야인데 형질 변경 허가 없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농작물 경작 다연성을 재배하면 그것은 너는 산. 세 번째, 초지법이 한 초지. 넌 초지법 적용해야지 농지법 적용 안 한다. 이런 얘기. 밑에 참고해가지고 농업인 나왔는데 작년 시험에도 농업인이 또 나왔어요. 참 출제위원 성격 특이해요. 이 농업인을 물어서 뭐 할까? 농업인을 우리가 중개하는 거하고 농업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농업인이란 얼마 가지고 농사짓은 농업인이냐? 1000제곱미터 이상 가지고 농사짓은 농업인이요. 나는 비닐하우스 할 건데 비닐하우스 그것은 330제곱미터 이상 비닐하우스 가지고 특수작물 하면 농업인이요. 나는 논도밭도 없어요. 그냥 남해 가서 농사 대신 져주는 거요. 며칠 이상 하게 되면 90일 이상 하게 되면 농업인이요. 농업인. 나는 소 키웁니다. 가축 뭡니까? 축산업.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게 뭡니까? 큰 거 그러면 소, 말. 큰 거.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에 큰 거 몇 마리? 2마리요. 돼지는 중간쯤 되겠죠? 중간 거 몇 마리요? 10마리요. 토끼는 작은 거죠? 작은 거 몇 마리요? 100마리요. 100마리. 그러면 날개 달린 애들. 그게 뭐예요? 닭이나 오리. 그럼 뭐예요? 가금. 얘는 몇 마리요? 1000마리요. 벌통은 몇 통이요? 10통. 올해 시험 문제 답이 이게 나다. 10통 2마리나 10군 2마리나 똑같은 얘기예요. 큰 거 2마리, 중간 거 10마리, 작은 거 100마리, 날개 1000마리, 벌통 10통.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게 대부분 이런 게 뭐니까 축산업이니까 축산업에 며칠 이상 종사한다? 120일 이상 종사해도 농업인. 내가 농사 지는 게 농업 경영이요. 내가 농사 져가지고 내가 시장에 갖다 파는 거요. 1년간 얼마 이상 팔면 120만 원 이상 팔면 이 사람도 농업인이요. 농업인은 첫 번째 얼마 가지고 농사 진다? 1000 이상 가지고. 비닐하우스 할 건데 330 이상. 날짜로 따진다 며칠 이상? 90일 이상. 큰 거 2마리, 중간 거 10마리, 작은 거 100마리, 날개 1000마리, 벌통 10통. 축사는 며칠? 120일. 농산물 판매가 얼마? 연간 120만 원. 그러면 농업인. 설마 올해 냈는데 내년에 또 낼 리는 없겠죠. 치사하게. 치사하게 지문 하나 통 낼지 모르니까 봐야 되고. 근데 나중에 이걸 모르면 나중에 농지 중개가 안 되는 거. 이거 알아야 농지 중개한다고. 여기까지가 용어고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잠시 쉬고 소유부터 합시다.